기업이든 대학이든 뭐 어떤 곳에서든 제일 많이 요구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이 김대리 새로운 아이디어 좀 가져와봐. 어이 박 과장 요새 새로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어. 굉장히 요구 많이 받죠. 근데 이게 보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보고 그럴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 잘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재인가? 어이씨. 그래서 뭐 아이디어 이렇게 척척 쏟아내는 박 대리는 종자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뭡니까? 유전을 얘기를 하죠. 종자가 다를 거야. 뭡니까? 씨앗이 다르다. 타고난 피가 다르다. 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자, 아이디어,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 이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답을 얻었습니다. 능력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능력보다 상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격과 능력이 같아도요. 나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쉬운 상황으로 나를 넣을 줄 아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뭔가 괜찮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고 그런 상황이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지심리학 61년사에서요.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이에요. 그 수만 개의 연구 실험들 중에 저게 단연코 1등으로 보통 뽑힙니다. 왜? 이 장면이 같은 능력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평범 혹은 놀랍게도 혁신적으로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지만 아이들이 결과를 더 재밌게, 리액션을 재밌게 하니까 아이들 결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이 오히려 결과가 더 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평범한 초등학교에 가요. 평범하다는 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크게 뛰어난 아이들도 아니고 처지는 아이들도 아니고 평범한 초등학교의 3학년 교실에 갑니다. 왜 3학년을 가느냐? 벌써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반을 2번이나 무선적으로 랜덤하게 아이들을 섞었기 때문에 이제 3학년쯤 되면은 반마다 아이들 차이가 거의 없어지죠. 균일해집니다. 자, 3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똑같은 30분씩 들어가서 똑같은 물체를 주고 똑같은 일을 시켜요. 그런데도요, 제가 말의 간격과 시간과 순서를 어떻게 살짝 건드리냐에 따라서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3학년 2반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3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혁신적인 아이들, 3학년 4반 내친김에 전 세계에서 제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들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물체들, 실제로는 이런 물체들보다 훨씬 더 많죠. 이런 물체들을 가지고 제가 3학년 1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앉아있을 텐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물체들을 후악 던져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이러면요, 아이들은요, 이런 특이한 것들 있죠? 이런 거 절대 안 고릅니다. 왠지 뒷감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비슷한 거 똑같은 거 다 고릅니다. 기본 도형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골라서요. 남자아이들의 70%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 만들어요. 여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이 굴러다니는지 아시겠죠? 자,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이든 다 똑같이 만들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없다는 거예요. 참신한 거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슴 아픈 1반을 뒤로 하고 이제 2반에 갑니다. 2반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엔 비슷해요. 1반이랑. 근데 뒤가 좀 달라요. 똑같이 확 뿌려주고요.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자, 첫 번째 반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연달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반에서는 훅 뿌려주고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일반 아이들이랑 다르게 골라요. 그게 끝인 줄 알아서. 이젠 취향이 나와요. 제각각으로 골라요. 특이한 거 골라요. 취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각각으로 특이한 거 위주로. 자, 그러면 당연히 전 간 게 아니죠. 문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다 고른 걸 확인하면
그제서야 문을 확 열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팔짱 딱 끼고 그럼 나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나갔어야죠, 아저씨. 나 그랬으면 이런 거 안 고르잖아. 이런 특이한 거. 저 아저씨 뭐니? 자, 그런데 다 다른 거 골랐잖아요. 같은 거 안 나와요. 그리고 다 제각각으로 특이한 걸 골랐잖아요.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랐기 때문에 처음엔 저한테 짜증을 냈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재밌게 만들고 아이들이 슬슬 실제로 이제는 똘똘하게 재밌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있나 싶은 정도를. 자, 3반으로 갑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3반에 가서는요. 이거 아직 안 보여줘요. 커튼 뒤에 가려놓습니다. 커튼 뒤에 가려놓고 이거부터 먼저 물어봐요. 순서를 아예 바꾸는 거죠.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그럼 아직 이건 재료들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용감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와요. 네, 트랜스포머를 다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요즘은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 많이 나옵니다. 애들이 또 시사적이에요. 네.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이나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정도 나오면 옆에 애들이 막 이래요. 애가 소심해요. 막 이래요. 애가 쪼잔한 걸 만드니 막 이래요. 아니, 어마어마한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반 아이들 30명이 얘기한 이 어마어마한 걸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할지 아시겠죠? 커튼을 올려요. 일부러 천천히 올립니다. 한 절반만 올려도요.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합니다. 자, 완전히 젖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게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구나.